첫 번째 달려보죠. 도둑질도 가지가지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남성이 포스기를 저렇게 들더니 안쪽으로 오는데 무거웠는지 책상으로 약간 좀 비틀거리면서 딱 되는데 순간 왼손을 저렇게 아래로 쑥 쥐두면서 더니 그대로 이제 다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왼손을 주머니 속에다 살짝 뭘 좀 넣고 빼더니 포스기 다시 올려놓고 바깥으로 갑니다. 이거 뭐 어쩌라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설명 좀 들어보세요. 네, 저게 스마트워치 절도 현장이었습니다. 저게 지난해 6월 중순이고요. 경기 부천의 한 냉면집입니다. 저 당시에 매장에서 사용하던 결제 기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저 설치 기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 기사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제보자의 스마트워치를 슬쩍했던 겁니다. 당시 제보자는 건강 문제로 좀 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뒤에야 이 스마트워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 통해서 저 장면을 확인을 했는데 바로 저 순간입니다. 피해액은 약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설치 기사한테 물어봐도 내가 안 가져갔다, 영상에도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잡아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저렇게 뻔히 영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인정이 돼서 약식명령 청구가 나왔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불복해서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이 그 결제 기계 업체 대표한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 기사님이 이렇게 슬쩍 하셨다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 대표가 그거 얼마나 한다고 또 신고까지 하셨어 그래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딱 잡아떼는 모습 너무 괘씸하고 화나서 제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2심까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가 됐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뭘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그래. 라니요.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계속 본인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영상을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 포스기를 살짝 올리기 전 장면에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가 있었다가 저걸 치웠는데 스마트워치가 사라졌다면 저 사람이 절도한 게 맞겠죠.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경찰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처음부터 사과하고 스마트워치 돌려주거나 배상을 했다면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이 됐겠어요? 벌금도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벌금 내면 끝이 아니라 저 피해액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 내면 끝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본인이 가져간 게 맞다면 재판단일 그 노력으로 배상하고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애꿎은 차량의 분풀입니다. 자, 가만히 주차해놨던 차량에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는 겁니다.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된 차 앞에서 두 남녀가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대화 중이에요. 자, 그런데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물더니 가방을 냅다 그냥 퍽 차량에 투척을 했어요. 가방을 다시 주워서 또다시 퍽 소리 들으셨죠. 자, 소리를 막 지르더니 이제 허공에다가 그냥 발차기까지. 세상에 남의 차를 갖다가 저 모양을 만들어놨어. 자, 지난 1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부부가 제보자 차량에서 지금 싸움을 하던 중에 한 남성이 가방을 던지면서 결국은 화풀이하는 상황인데 저 가방이 던져졌기 때문에 차량에 흠집이 좀 생겼습니다. 페인트칠 같은 게 벗겨졌는데 문제는 이 블랙박스 이 영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또 주위에 CCTV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아이고야. 경찰에서는 사람을 좀 확인하기 어렵다. 손괴죄 같은 게 될 수가 있는데 범인을 확인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인 좀 찾아야지만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자차로 처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억울해서 지금 제보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싸움 도중에 열받아가지고 가방 누구 차에다 막 던진 분들 자수해서 광명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주차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입구에 4인 가족이 있는데 자, 보셨어요? 유리 현관을 그냥 발로 뒤돌려 차기로 쾅 했는데 세상에 자기 뭐해 할 법도 한데 배우자나 애들이나 놀란 기색 1도 없음. 자, 교수님 다른 가족들 반응을 보면 이게 일상 다반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부인이면 뭐라고 잔소리할 것 같아요. 저러다 깨지면 어떡해요.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들어간 후에 아빠를 따라서 손으로 막 유리문을 따라서 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와 아빠를 뒷모습을 보려면서 아이들이 자란다는 말이 맞는 거죠. 네, 저 아버지 저런 식으로 화풀이 하고 본인 스트레스 푸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꽉 막힌 도로 위 저 반대 차선 택시 주목. 창문이 빼꼼 열리고요. 열려 있고 그 밑에 담배꽁초가 수북수북. 와, 야. 자, 이때 창문 틈으로 또 무언가가 휙. 도로 위로 담배꽁초들이 우수수수수수수. 자, 저런 인간들한테 아니 당신 여기가 당신네 집 안방이야? 이렇게 따지면 꼭 그럽니다. 야, 넌 안방에 담배꽁초 버리냐라고요. 아무튼 정말 몰상식, 몰교양. 네, 저게 지난 19일 출근 시간대고요. 천안의 한 도로입니다. 제보자 차량은 신호 대기 중이었고 그 택시 역시도 반대쪽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창문을 열고 담배꽁초를 저렇게 밖으로 던졌던 겁니다. 이 음료캔에 들어있던 담배꽁초를 손에 털어서 밖으로 버리고 이 행동을 2차례가량 반복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이 과태료 처분 내려졌다. 이런 답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자연스럽게 쓱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역시 만나보시죠. 자, 손님이 바글바글한 저 식당 안 한쪽에서 식사하던 두 남성 벌떡 일어나서 외투를 챙겨 들고 서로의 짐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그래 넌 내 친구야 이렇게 막 어깨도 토닥이면서 나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저 두 사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즘 날씨에 말이죠. 외투 챙겨 입고 나간다고 이걸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지할 수가 없어요. 당장 그럴걸요. 아니 요즘 날씨에 밖에서 덜덜 떨면서 담배 피우란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저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너무 추우니까 또 담배 한 대 피러 나가는 분들은 또 외투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27일 화성 동탄 신도시 횟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인데요. 한 3시간 동안 술 먹고 회 먹고 대략 한 9만 원 정도 피해액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두 남성이 그 전에도 몇 차례 담배를 피러 나갔었대요. 하하.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피러 나가고 외투 챙겨서 나가서 피고 들어오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번에 또 나갔는데 이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도주를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장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손님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치웠는데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CCTV를 살펴보니까 또 하나의 반전은 저 남성들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유리창 안을 이렇게 쏙 보면서 세상에. 상황을 파악하고 가자! 그러고 도주했다라는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에서 꼭 잡아주셔야 우리나라의 먹튀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내가 피우겠다는데 또 담배 얘기 같아요. 자, 늦은 밤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의자로 저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턱 꼬고 앉아요. 담배를 꺼내더니 딱 입에 물죠. 자,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피우든 말든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손에 흉기를 들어서 저 막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이왕 꺼낸 흉기 들고서 왔다 갔다 막 해요. 자, 문을 발로 뻥 차고 자, 잠시 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흉기를 들고 계속 위협을 합니다. 자, 문을 사이에 두고 달래도 보고 경고도 하다가 방심한 사이에 달려들어서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겨우겨우 진압을 했습니다. 자, 저런 놈들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뭐라고 하기가 겁난다니까. 몸에 뭘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담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복지시설인데요. 복지시설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자꾸 피길래 직원이 이 좀 제지했거든요. 피지 말아라고 제지를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위협했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담배 얘기했다가 흉기 위협당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저 모습처럼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경찰하고 대치 끝에 결국은 제압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 흉기들은 50대 남성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주 흉기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지금 흉기
위협했기 때문에 특수 협박이 되고요. 또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또 담배야? 제발 담배 좀 적당히.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집안에서 담배 피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다 하는 20대 딸의 사연입니다. 이 부모님, 사연자, 여동생 이렇게 네 가족인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꼭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셨다고 합니다. 뭐 그때도 이 온 냄새가 집안에 또 방에 다 퍼져서 너무 싫긴 했는데 어쨌든 그땐 사연자가 학생이었거든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느라 집안에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참았는데 지금 사연자는 직장인입니다. 또 집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버지가 아예 방이랑 거실에서 문도 다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신다는 거죠. 하루 최소 3번씩 피우십니다. 다만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신 게요. 그땐 연초였지만 지금은 전자담배다. 이건 유해하지 않아서 괜찮다. 네가 별나고 예민한 거다 하신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목 따갑고 또 퀴퀴한 느낌도 들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해서 베란다나 최소한 예전처럼 화장실에서 좀 피워주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진지하게도 얘기해봤고요. 울고불고 소리까지 치면서 호소한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러면 잠깐은 방 들어가셔서 문 닫고 피우시다가 이내 다시 원점입니다. 아하. 여동생이랑 어머니는 익숙해져서인지 별 문제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만은 정말 하루가 머더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독립이라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뭐 해보나 마나일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자, 먼저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참, 야 이자연 씨, 네 엄마도 네 여동생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자꾸 너만 하는 건데? 야, 너 왜 이렇게 초예민한 거야? 야, 이거 액상형 전자담배야. 포도향 나는 거. 너 바가지 때문에 이 아빠가 큰맘 먹고 느낌도 안 나는 전자담배로 바꿨더니 또 잔소리야. 아빠의 소확행인데 딸내미가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냐? 나가도 나가 살아 임마.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딸이에요. 아빠, 진짜 연초든 포도향이든 아빠 기관지 한번 거쳐서 나오는 그 연기 지긋지긋해. 뭐 예민 웃기고 있네. 아빠, 우리 지훈 씨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나한테 나 처음 만났을 때 몸에서 포도 쩐내가 진동을 하지래. 그래, 나도 집 나가고 싶다. 보증금 내놔 X. 자, 박 변호사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인가요? 1980년대인가? 80년대도 이랬나요? 이제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뭐 전자담배든 무슨 담배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 담배고요. 누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나요? 어디 우리나라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끊든지 나가서 태우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없습니까? 아니, 더 이상 얘기하면 욕이 올 것 같아서 피지 마세요. 예. 교수님. 네, 저만이 진짜 반대입니다. 두 분은 너무 공감을 하면서 많이 웃으셨어요. 네, 저만이 진짜 반대인데 정말 전자담배 냄새도 똑같이 싫습니다. 네, 근데 그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거는 몸에도 안 나쁘고 냄새도 안 난대요. 근데 냄새 더 싫어요. 계속 맡다 보면 더 싫어서 이건 말도 안 되고. 그 집에 비흡연 여자만 셋이고 간접 흡연 문제도 있는데 아버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백 네, 변호사님은 저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전자담배를 하고 있는데 어.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냄새 많이 안 나는 건 줄 알고 자, 그럼 집에서 백 한번 했다가, 변호사님은 네, 어떤 포도향? 뭐 그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서 한번 하다가 집에서 혼났어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리 추워도 들고 나갑니다. 일단 바깥으로 어디로? 나가서 공원에서. 공원에서 못 피죠. 금연구역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피고 들어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20살이 되면 집에 재떨이 놔주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아버지가 딱 그 시대에 생각이 고정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고 지금 집안에서 요즘에는 집안에서 담배 피면은 가족들도 문제지만 또 층간으로 또 난리도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아버님이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이제는 나가서 피시든가 저도 피고 있어 차마 끊으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집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 생각도 좋고요. 가족 여러분들. 네, 그 전자담배도 사실 그 비릿한 특유의 냄새가 있더라고요. 비흡연자가 맞아요. 맡기에는. 그래서 가족분들이 좀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 여러분의 의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비주의 남쌤님, 전자담배 유해하지 않다고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하셨고요. 한푸름님, 화장실에서 피우는 것도 안 되죠. 이웃사람 피해는 모르쇠 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나나님, 전자담배 문제가 저겁니다. 저건 괜찮은 줄 알아요 하셨는데, 다만 성현이님은 독립하셔야 합니다. 아빠는 못 고칩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